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강사 김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종자기사나 종자산업기사의 OT 영상입니다. 자, 이 OT 영상은 정확하게 보셔야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유심하게 혹은 제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금은 거의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풀이닷컴에. 문제풀이닷컴에서 식물보호기사나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기사나 종자기능사, 그 다음에 유기농 기능사, 그 다음에 원예기능사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수업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안성농업 교육원에서 혹은 그 다음에 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강의는 제법 나갔고 언론 보도도 꽤 나갔어요. 제가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굉장히 농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이상기후를 되면서 더 열악해지죠. 누구든지 농업에 관심을 갖고 누구든지 농업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강의는 지금은 거의 자격증 강의를 하지만 작부체계부터 병충해 관련된 거, 뭐 유기재배, 친환경재배, 그 다음에 뭐 천연농약 만들기, 여기도 다 가능합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는 종자생산, 조제, 저장하기, 종자식별하기, 번식작업하기, 육종하기, 포장검사, 종자검사, 종자 관련 법규, 종자산업법과 식물식품보호법,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강을 들으실 때 이론은 간단하게 짧게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필답 100%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거꾸로 보세요. 2019년 3월부터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기출부터 거꾸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주변 내용까지 건드리죠. 거기를 다 완벽하게 보시면 이래나 저래나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종자기사 시험 강의를 보면 필기는 종자생산학, 식물육종학, 재배훈련, 식물보호학, 종자 관련 법규, 종자산업법과 식물식품보호법이 있고요. 종자산업기사는 종자생산과 법규, 이게 같이 뭉쳐졌어요. 육종, 재배, 작물보호가 있는데 육종이 좀 어렵죠. 육종이.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실기는 종자산업기사 실무 100% 주관식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 필답이 굉장히 쓰는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 명료하게 답이 똑 떨어지는 답을 원해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필기나 실기나 다 60점 넘으면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꽈락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 35점 이하로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꽈락이 있으면 떨어진다. 그러면 2차 실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작업형이 있는 시험은 쉬워요, 사실은. 왜? 감점 포인트만 지키면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필답은 전체 내용을 알고 전체 흐름을 알고 숲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몇 개만 보고 가면 반드시 떨어져요. 그리고 목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지 60점으로 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갖고 공부를 하시라. 그러면 20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5점. 그럼 정확하게 20문제만 나오냐? 한 문제에 2문제, 3문제 들어가는 문제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20문제 중에 만점 방정 문제가 2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운이 좋으면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아예 넣어놔요. 딱 보면 이거는 만점 방정 문제구나. 느낌이 있어요. 아예 그런 문제들은 6종 파트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예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8문제예요. 그 중에서 12문제를 맞아야 60점이죠. 그런데 제가 보통 70점이나 75점을 주문했죠. 그러면 14문제나 15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는 문제는 4문제나 3문제. 이거란 말이에요. 4문제. 그러면 대충 해가지고는 못해요. 읽기만 해서 절대 못해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내용은 녹음을 하시라는 거. 녹음.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봐야 되죠. 숲에 해당되는 내용,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잎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맨날 잎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만 보고 가니까 내용을 살짝만 변형시켜도 몰라요. 그래서 전체 이론에 해당되는, 전체 숲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잎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자기사나 산업기사는, 자, 종자기사는 법규가 나오지만 종자산업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자, 법규는 보통 4문제나 5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기사 나오죠? 산업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종자산업기사에 법규가 있어요. 다 버리세요, 이제는. 버리시라는 거.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자검사, 봐라, 잘하는 환경, 최종 두루두루 봐야 돼요. 두루두루. 그 다음에 6종에 관련된 내용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쉽게 나오면 땡큐지만 어렵게 나오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처음에는 훑어보듯이 해요. 그런데도 암기가 안 되는 거는 체크를 해놨다가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녹음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녹음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30번, 40번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 법규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런 부분은 시험 당일에도 보셔야 되죠. 법규는 토시아는 안 틀리고 보셔야 돼. 법으로 물어보면 법으로 대답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자기사 출제기준 24년부터 변경이 됐어요. 28년까지 나옵니다. 자, 새로운 종자 생산 조제 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품종 간의 재배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 연구하여 품종 개량을 검증할 수 있다. 개량된 우수한 종자의 묘목을 생산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번식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종자의 검사, 보정 등의 업무를 통해 신품종, 재래종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종자 생산 관리 실무,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여기에요. 그래서 생산 작업에는 생산 조제 저장하기. 그러면 종자 생산 포장을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최종포 있죠? 종자 생산 포장의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다. 결실 관리를 할 수 있다. 종자 수확을 할 수 있다. 종자 저장을 할 수 있다. 종자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면 포장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곳, 습지인 곳이 아닌 곳, 병충해가 많지 않은 곳, 겨울이 따뜻한 곳.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 월 강우량 150mm 이하인 곳. 십자가 작물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 섬지방일 것. 그래야 되죠. 그런 거 생산 포장. 그 다음에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다. 재배를 하는데 병충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습해 혹은 어떤 거 비료 관리 다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결실이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자 수확을 할 수 있다. 수확할 때 언제 최종 채갈 화곡 항수 채종을 하는데 채소는 갈수게 한다. 화곡류는 황숙게 해준다. 있잖아요. 그럼 종자 수확을 할 때 변화 맹류 같은 경우 변화 보리 같은 경우 17에서 23%의 수분 함량이 됐을 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15% 이하로 수분을 건조시켜줘야 되죠. 그래야 썩지 않으니까. 그러면 종자 수확에 관련된 거 채종을 할 때 수분 함량, 그 다음에 종자 수확 과정, 그 다음에 수확 후에 이 종자 보관하는 것까지, 저장하는 것까지. 그 다음 전처리는 어떤 게 있다? 예냉이 있다. 그 다음에 예근이 있다. 큐어링이 있다.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에는 CA 저장과 MA 저장이 있다.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종자의 구조, 종자 형태를 식별할 수 있다. 화소 구조, 그 다음에 종자 구조 명칭. 무조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땡큐 문제죠. 자, 번식 작업하기. 파종 및 이식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봄이 되면 정지, 파종, 이식을 합니다. 정지는 정지는 어떤 작업이죠? 처음에는 경운을 해요. 큰 흙덩어리가 뒤집어졌죠. 세토 작업. 흙을 고르게 펴니다. 그 다음에 이랑 짓기. 자, 이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압, 눌러주기예요. 그러면 이랑 짓기에는 자큐법이에요. 자큐법. 그러면 평유법, 성유법, 휴리법. 자, 평유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평평하게 갖게 하는 거.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뽑아내는 거 1.2m로. 그 다음에 휴리법은 이랑휴 세올림. 이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휴리푸파 이랑을 만들고 이랑에 파종한다. 휴리쿠파 이랑을 만들고 낮은 고랑에 파종한다. 여기에요, 여기. 정지. 이미 끝났어요.
그럼 파종에는 누가 있다? 산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다. 이 시계는 난식, 조식, 점식, 혈식이 있다. 산파, 종자를 흩어 뿌리는 거. 그럼 뿌리는 노력은 경감이 되지만 어떻다? 실제 키우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죠. 왜? 강을 경합하고 양분을 경합하니까. 그 다음에 조파, 골뿌림, 줄뿌림이요. 골에 골타기를 하고 종자를 줄지어 파종한다. 일반 종자의 80% 이상은 조파로 합니다. 전파, 콩콩콩 전파, 감자, 감자 전파. 전파는 자, 콩하고 감자가 평면개체가 10% 넓게 퍼지죠. 그럼 어떻게?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이거부터 나와야 돼. 그리고 종자를 1에서 수립씩 띄엄띄엄 파종한다. 25에서 30cm 간격을 두죠. 그 다음에 적파. 적파는 맹류 같은 거. 전파를 할 때 종자를 여러 개를 넘는 걸 적파라고 합니다. 난식, 조식, 점식, 혈식. 이어져요. 난식은 뭐예요? 모종을 옮겨 심는데 어지러울 난. 자, 일정한 간격 없이 모종을 옮겨 심는 거죠. 자, 조식은 모종을 줄지어 이식을 합니다. 점식은 자, 콩콩콩 전파, 감자, 감자 전파. 콩은 전파도 되고 점식도 되지만 감자는 전파만 되죠. 자, 그래서 콩을 전파로 심어줬더니 새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점식으로 심어주니까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모종을 띄엄띄엄 이식을 한다. 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식은 적파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어떻게 한다? 간격을 많이 띄우고, 자, 이걸 맷돌 호박을 돌려주셔야 돼요. 맷돌 호박. 자, 양분을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간격도 많이 필요해요.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이식한다. 이게 혈식이에요. 그러면 파종과 이식 작업이 나왔죠. 승형묘 작업, 플러그묘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공정육묘를 말합니다. 공정육묘. 그러면 모종을 갖다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육묘하고 같은 말이 플러그묘, 셀묘, 승형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육묘의 장점, 공정육묘의 이점 이런 말이 쓰시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형묘의 이점, 승형묘의 장점, 플러그묘의 장점, 플러그묘의 이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정육묘, 승형묘, 플러그묘 다 뭐다? 같은 말이고 같은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직배양묘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 병충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내 조직에서 생장점을 배양한다, 화분 배양을 한다, 그 다음에 약 배양을 한다, 그죠? 종속간 배양을 한다. 이게 뭐예요? 기내 조직에서 내부에서 바이러스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조직배양묘의 가장 중요한 말은 전체형 성능을 가진다. 하나를 심어주더라도 생장점을 심더라도 뿌리, 줄기, 이파리 다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러스 무병묘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직배양묘를 채소, 과수, 화해 다 이용합니다. 영양분식을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삽목, 전목, 분주, 분구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가 등에 치목을 써주세요. 치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분식은 종자분식을 하지 않고 내 살을 깎아서 심거나 내 살을 떼어서 심는 거다. 깎아서 심는다. 삽목 잘라서 심죠. 감자 잘라서 심죠. 그 다음에 떼어서 심는다. 뿌리 밝은된 새로운 개체를 떼어서 심는다. 마늘 쪽을 내서 심는다. 영양분식이잖아요. 삽목 잘라서 심고 전목 대목에다가 전목에다가 접수로 끼워서 심는다. 자, 치목 뿌리 밝은데 새로운 개체를 떼어서 심는다. 분주 포기 나누기, 분구 알뿌리 나누기.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그럼 삽목에는 엽삽, 건삽, 지삽이 있다. 자, 지삽에는 녹경신단이 있다. 녹지삽, 신초삽, 다나삽, 그 다음에 경지삽이 있다. 이게 다 머릿속에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육종과 체종하기. 유전자원 선정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꽃가루가 섞이면 얘네들이 먼저 유전변이부터 일으키죠. 그게 관련된 거. 육종 방법. 자가 불합성이냐, 웅성불임성이냐, 인공결합이냐 이런 방법. 체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종 방법과 체종 기술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면 제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웅에게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거. 제형을 할 필요가 없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어떤 거 있죠? 세포융합 있죠? 유전자 재조합 있죠? 뭐 이런 게 생명공학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선 처리를 하는 거, 이런 거. 포장검사 해야 되겠죠? 종자검사에는 어떤 게 있죠? 시료 추출, 수분검사, 발화율검사, 그 다음에 발화율검사, 그 다음에 순도 분석, 그 다음에 테트라 전륜검사법, 천립종,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계속 여기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법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이해한다. 종자산업법규를 이용한다. 종자 관련 규정. 그러니까 뽕나무에 관련된 거, 바이러스, 바이로이드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다 종자 관련 규정이에요. 여기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T 영상으로 나왔는데 전체 내용을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체 내용을 두루두루 알아야 된다. 작년에 24년 3회차 때 피자식물에 대한 속시식물의 중복수종에 관련된 문제가 이 내용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러야 실질적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면 아, 얘가 소속이 어디다. 소속이 어디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속을 정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의 소속이 어딘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강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시면 힘드니까 가장 최근 기출 24년도부터 거꾸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필답 100%가 바뀐 29년 3회차 그러니까 보통 20년부터 24년도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대신에 기출문제만 본다? 아니죠. 제가 기출문제에 관련된 해당된 내용을 다 보시면 점수는 굉장히 고득점으로 나올 것입니다. 암기만 하면 안 된다?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잘 아실 거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수업 시간 때는 모험이지만 나중에 답을 드리거나 전화로 답을 드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굉장히 점수는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제가 합격으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